네,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내일을 위해서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2차 탄핵을 또 시도를 하네요. 네. 제가 어제, 박 대통령 탄핵하고 주식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은 또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야나, 그리고 물론 우파 쪽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야나, 그다음에 자진 퇴진보다는 탄핵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역시 한겨레다운 기사를 썼네요. 보니까 담화문 발표 이후에 코스피가 급락을 했답니다. 담화문 동시에 코스피 급락. 정말 한심한 기사들, 이런 걸 보면 이게 조선이든 한겨레든 특정 언론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급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다시 올라간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이런 시간이 있으면 외신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그런 기사를 인용해서 올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기업이 잘못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나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언론이 나가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호를 해서도 안 됩니다. 계속 안 좋은 기사들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 잘 되라, 잘 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언론이 썩어 있다, 개판 오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최근 3거래 연속 상승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는 언론도 그렇고, 언론 해봤자 뭐 매경이나 매경 TV나 이런 데서 바이넥스 분석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매일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도 제목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3개 종목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시는 거는 같은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라는 건지 핵심이 좀 없었다?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 보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주식을 차트를 꺼내놓고 분석을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그 주식을 좀 더 잘 아는 거지. 네, 어느 날 갑자기 차트 하나 딱 꺼내놓고 완전 차트의 달인이지 않는 이상은요, 그 흐름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캔들 차트 꺼내놓고 막대 그래프 꺼내놓고 그 막대 매물 차트 꺼내놓고요,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호주 지표만 봐도 수십 개, 많게는 적어도 100단위 이상 되는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하나도 살펴보지도 않고, 네, 그냥 그 거래량 막대 그래프하고 캔들만 가지고 추세선 그어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는 거는요, 그거는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소한 뭐 이평선 이래도 제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승만 하면 갑자기 분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네. 상승 추세에서 분석하는 건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적산병이 떴다. 네. 적산병. 네. 어떤 분은 대체 왜 올랐느냐. 참 논평 같은 다 좋습니다. 그분들의 말들이 일단 어쨌든 다 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중이 떠중이 얘기만 6분 정도 지났네요. 네. 자, 이제 제가 오늘 제가 퇴근을 하고 좀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이 바이넥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떤 상황이 생겨야지만 얘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자칫 하락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어차피 방향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승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토요일 날 탄핵 여부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주식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주식이 잠시만요. 전체적인 주식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네,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자, 지금부터 중요한 게요.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다른 지표 다 지워버리고요. OBV 하나만 가지고도,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일과, 비록 그 역배열이지만, 10일과 22일 평이 지금 거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물론 11일도 거래량이 중요하고, 20일도 거래량이 중요한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여쭤본다면, 저는 20일의 거래량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10일과 20일에 그 이격도상 간격이 만약에 벌어져 있으면 상승을 해도 한쪽은 지지이고 한쪽은 저항이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승을 해도 이격도상 벌어져서 상승을 하면, 네, 벌어져서 상승하면 21평이 저항이고 12평이 지지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은 말씀드렸듯이 21평은 무조건 뚫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저절로 11평도 뚫어주겠죠. 그러려면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강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금요일 거래량이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제 113만 주인데요. 어제 56만 주, 그제 79만 주. 9일 평균 거래량보다는 당연히 높아서 골드가 낮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륨 오시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과 21평에 10일과 20일에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면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양운이 있고 음운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볼륨화 오시레이터 자체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저도 계산이 굉장히 힘들어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아직은 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음운을 바꿔주려면 지금 보시면은 10일 거래량과 20일 거래량인데요. 얘가 골드가 나야 됩니다. 얘가 골드가 나려면요. 지금 20일 거래량과 10일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약간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요. 얘가 갑자기 양운의 막대로 도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이날도 거래량이 전날 230만 주, 이때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리고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는데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양운으로 바뀐 이유는 거래량이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OBV가 이제 완전히 난리가 났죠. 쉽게 말해서요. 이렇게 10일과 20일이 골드가 나야지만 그래야만 주가에 큰 변동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양운으로 바뀌지 않고서는요. 주가가 상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하락시 이런 음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전에 상승할 때를 보시면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양운으로 바뀔 때 주식을 상승했던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때 주가의 보통 상승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음운 막대가 길어진다면 주가의 영향이 솔직히 나쁜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보다 이게 동시에 이제 아침에 보통 이제 이 볼륨화 오시레이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어제보다 금일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도 막대는 더 길어져 있습니다. 네. 음운 상태는 원래는 짧아야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길면 추세적인 거래량이 부족하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짧으면 추세적인 거래량이 충분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뀔 때가 가장 주가의 변동을 주는 시기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음운의 막대가 갑자기 이렇게 길어져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비록 OBV는 골드가 나 있지만요. 자, 거래량을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10일과 20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준선은 그렇다 치고 전환선이 10일과 20일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11 2평, 21 2평 아래에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일장으로 봤을 때는 이 캔들의 가격을 무조건 땡겨줘야만 합니다.
위로 올려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9일에 고가가 18,450원. 네. 이 가격 이상보다 내일 가격이 더 올라와야지만 다음에 이제 하락할 시점에 이제 또 만나기 때문에 전환선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환선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려면 엄청난 거래량으로 인해서 적어도 18,450원 이상까지는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캔들이 챙겨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금일보다는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정도, 큰 손들이 사주는 거래량이 2배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18,450원까지 전환선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18,450원까지가 아니고 전환선 자체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저가의 도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고가의 힘으로만 전환선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의 고가가 18,450원이다. 그리고 이게 내일 금요일이고요. 또 월요일도 떡하니 18,450원 보다 살짝 아래에 자,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이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금 1시죠. 네, 1시. 내일,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생캔들이 있고요.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전환선이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하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이 캔들을 끌어올려야만 하는데, 볼마 오시레이터가 이렇게 의문의 막대로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끌어올 수 있는 엄청난 힘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이 10일과 21일피로 올라갈 것이다. 만약에 2, 3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전환선이 11일평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은요, 이 주식은 다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당장은 오늘은 예측 %. 네.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신다면, 무조건 거래량이 폭발을 해서 하루 만에 폭발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꾸준히 상승을 해서, 거래량이 상승을 해서 캔들을 끄집어 올리는지, 네, 약간이라도 끄집어 올리는지, 좀 촌스러운 표현이네요. 그냥 약간이라도 상승을 시키는지, 이 부분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다른 거는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지표가 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CCI도 과열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DMI도 작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크로스가 나 있죠. 그리고 일목균형표도 여기가 상승을 하면 토닝스팬원도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특히나 볼린저 밴드가 이제 공룡목처럼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는데요. 이게 길어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상승을 시켜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캔들이 21일평 위로 올라가는 힘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뒷받침의 원동력은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네. 어느 시점보다 거래량의 중요성이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볼린저 밴드
하한선, 중심선, 상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일목균형표의 그 후행 스팬이라고 합니다. 후행 스팬은 캔들의 모양을 26일 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인데요. 후행 스팬이 브레니 밴드 하한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중심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리고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때, 즉 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겠죠. 이때 엄청난 변곡이 생깁니다. 그런데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 변곡의 힘을 주지 않게 하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큼만 조금만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 조금만 장대 양봉이 나와주거나 2, 3일 합쳐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분명히 하한선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래량. 거래량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모든 지표 다 삭제하시고 OBV와 볼륨 오시레이터 그리고 호가창의 그 거래량 그것만 보시면 캔들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정도는 당연히 봐주셔야 되고요. 자, 충분히 매물대도 19,000원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마치 불꽃 같은 이런 양운의 오실레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거래량 10일과 2평이 고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OBV와 볼륨 오실레이터만 보고 그 다음에 캔들의 색깔만 보고 이 주식이 가능성이 있는지 내일 하루는 그런 식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